로그인을 딱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저는 맨 처음에 등록하는 것까지는 이게 PC로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PC나 앱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제 노트북 같은 거 안 가지고 계시니까 전화기로 현장 등록하는 것부터 저희들이 하는데, 저는 이제 PC로 하니까, PC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도면 등록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PC에서 들어가는 거는 아키엠 카페로 가서, 아키엠 카페에서 가운데 보면 PC 접속하기를 딱 누르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네이버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오시면 전화기 모양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되신 거죠? 예, 여기까지 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앱 설치하시고 로그인까지 됐잖아요. 그러면 초기 화면이 딱 요렇게 되고, 가운데 플러스 해가 동그라미가 되고 현장 등록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저는 약간 뭐 경상도가 내가 나사 대가리라고 그러는데, 아키엠은 하시다가 나사 대가리 보고 그거만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누르고 계속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등록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내가 감리하고자 하는 현장을 등록을 하는 겁니다. 눌러보십시오. 그럼 이제 PC에서는 좀 크게 이렇게 나오고, 그 전화기에서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냥 똑같은 건데 좁게 나오게 사업명을 하나 쓰시는 거죠. 여기에서 저는 대한건축 그 다음에 감리자 이름도 쓰십시오. 잘 안 되시면 뒤에 지문이 있어가지고 모르시면 됩니다. 이상. 그리고 상주냐 비상주냐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상주감리자는 상주감리자, 비상주는 비상주. 이거는 한 번밖에 못하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맨 처음에 잘 하셔야 됩니다. 비상주로 하고, 동은 한 개 동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동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동을 추가하는 거는 추가를 해야 되겠다면 동 추가, 우측 하단을 보면 동 추가해서 하면 되는데, 일단 한 개 동으로 하겠습니다. 한 개 동으로 하시고, 요 가운데 이제 여기 개요 정보인데요. 동은 자동으로 1동이 되어 있고, 지붕이 있습니다. 지붕도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축 건물이면 지붕이 있고, 밑에 보시면 기초, 지붕이 되어 있고, 가운데가 이제 옥탑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안 넣어도 되고요. 있으면 넣으면 됩니다. 옥탑이 뭐 한 개층이다 그러면 한 개층 1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 뭐 5층이면 5층 쓰는 거죠. 지하도 있으면 넣는 거죠. 지하가 1층이다. 지하 1층. 이렇게 넣는 겁니다. 글자를. 그러면 입력하는 게 사업명을 쓰시고, 감리자 이름을 쓰고, 상주냐 비상주냐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동 1동은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 지붕하고 기초도 자동 체크되어 있고, 옥탑, 지상, 지하의 층수를 딱 쓰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전층이라는 것도 자동으로 딱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도 되어 있고, 이건 뭐냐면 나중에 골조가 끝나고 마감 공사를 하는데 1층 무슨 미장, 2층 미장, 3층 미장, 소규모 건축물은 거의 한 번에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전층을 선택하고 공통이라는 거죠. 전층 미장 공사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부는 이제 민원이 좀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은 현장에서는 외부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우리가 민원 체크리스트도 있거든요. 근데 민원은 건물 내부에 생기는 건 외부잖아요. 나중에 이 내부만 갖고 하면 쓸 데가 없으니까 외부도 이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요게 되면 저장 누르시면 등록이 끝나는 겁니다. 외벽은 요즘 이제 아주 인면이 복잡한 건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특수해가지고 인면이 좌측면 우측면 다 복잡하게 인면을 따로따로 내가 관리를 해야 되지만 인면까지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건물이면 선택 안 하셔도 돼요. 외벽은 그런 경우에 예, 그런 경우에 넣어놓은 겁니다. 인면을 이제 아주 자세히 따질 때 인면을 평면도만 계산하면 나중인데 거의 이런 경우는 없는데 뭐 아주 핫한 그런 건물들이 있으면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장을 누르면 등록하시겠습니까? 뜨는 겁니다. 확인. 그럼 위에 팝업이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도면 등록하면 이동하겠습니까? 또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요 화면으로 다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PC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맨 처음에 그 프로젝트를 등록하는 거는 PC로 하는 게 제일 편한 겁니다. 넓게. 그러면 여기서 도면 등록할 거를 도면을 그냥 드롭으로 던져 넣으면 되는데 전화기에서는 누르셔가지고 지금 앨범에서 그냥 평면도나 아니면 사진을 그냥 가져오시는 걸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냥 연습이니까. 저는 이제 PC니, 제가 이것 때문에 PC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면 폴더가 제가 옆에 이렇게 딱 도면을 갖다 놨거든요. 나중에 돌아가셔가지고 PC에서 한다 생각하시면 여기에 이제 PC에서 금방 현장 등록하는 거 현장 누르고 현장 명 쓰고 청수자 넣고 저장 누르면 여기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면을 청수별로 딱 이렇게 스캔한 도면이 PDF도 상관없고 JPG도 상관없고 CAD 도면도 상관없어요. 청수로만 나눠져 있으면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여기 잠깐 보시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던져 넣는 거죠. 드래그 앤 드롭. 그러면 자동으로 쫙 등록시켜주는 거죠. 삽입 끌고 들어왔었는데 그냥 끌고 예. 블록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드롭으로 끌고 그래도 되고 또는 블록이 해도 되고 블록 팝업을 해가 블록화도 되고 예. 그거는 이제 편하신 대로 하는데 저희들이 드래그 드롭까지 해놓은 거죠. 좀 편하게 그냥 던져 넣을 수 있게끔. 그러면 등록이 된 겁니다. 그럼 대한건축사회관으로 등록이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이제 지금 이제부터 전화기로 가겠습니다. 전화기로. 네, 등록까지는 PC에서 하는 게 잠시만요. 소리 좀 편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금방 이게 전화기하고 컴퓨터는 연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클라우드니까 PC에서 등록을 한 거고 이거 제가 끄겠습니다. 끄고 이제 전화기로 가겠습니다. 전화기로 가면 전화기를 또 화면을 띄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날짜가 보시려고 안 붙여줘. 아니 정면 저기는 자, 이 제 전화기 화면입니다. 전화기에서 아캠을 클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네이버로 똑같이 네이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딱 등록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현장을 가는 거죠. 현장을 가가지고 대한건축사회관 현장 앞에서 이제 쓸 수 있잖아요. 여기서 대한건축사회관 또 다르게 지금 하셨으면 그걸 그대로 제목을 클릭을 하십시오. 현장명을 클릭을 하십시오. 현장명. 그러면 지금 딱 이 포인트씩 있습니다. 처음에는 종료 예정일 설정하라는 팝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각 프로젝트마다 한 번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 누르시고 그러면 플러스 1, 요 플러스 버튼 나사 대가리만 제가 누르면 된다 그랬잖아요. 플러스 버튼 한번 1이 딱 됩니다. 한 달 하는 거거든요. 일단 요거만 하시고 확인. 처음 수정하시는 어떤 거였어요? 다시 요 종료 예정일을 설정해야 돼. 그러면 종료 예정일이 한 달 뒤에 끝나는 걸로 딱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지금 이게 제일 복잡한 겁니다. 지금 등록하고 종료 예정 설정하는 것까지만 하면 뭐 실제로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말투가 여기나 떨어져요. 예예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말씀 놓지 마죠. 종료 예정으로 설정하는 거 다시 지금 어디 화면에 들어가고 다시 빡도시키려고 하는 말씀. 1포인트 등록에 확인을 다시 한번 지금 햄버를 가지고 종료 예정일은요. 그거 안 되시 그게 계속 안 되니까 이만 다시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게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 기간이 요 지금 요 화면입니까? 요 화면? 있어서 화면이 어디 화면입니까? 그리고 혁준아, 요 화면 날짜 봐야죠. 추가 같은 경우에는 체크하시고 현장 설정 들어가시면 지금 연장 10월달 말씀. 예. 현장 등록하면요. 그래서 9월 7일 오늘 날짜인데 추가 누르시고 7월달 여기서 클릭하시면 그 날짜가 추가가 돼서 아니 그냥 무조건 플러스 1만 해야 돼 지금 바쁘니까. 다른 평가 그냥 진행하도록 해요. 예, 혁준아, 플러스 1만 건 넘어가야 된다니까. 가고 요리가 좀. 아니 요 화면 넘어가면 이거 강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종료 예정일이 요리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종료 예정일이 맨 처음에는 무조건 설정하라고 나오던 그 얘를 누르고 그냥 플러스 1만 하시면 돼요. 지금 그걸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지금 강의 못하니까 그러다 종료 예정일이 돼야 이게 모든 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다시 요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요걸 이제 현장 앞에 다시 정리된 겁니다. 클릭을 하면 현장 명령을 아까 누르시면 그때 돼요. 말했어요. 그거는 사용 기간이라서 그러면 날짜는 오늘 날짜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날짜. 할수 있는 게 제가 9일까지.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 한번 공룡 돌리고 그 다음에 만든 날짜랑 다시 날짜를 만들어서 한 번 더 돌리고 두 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걸 될 겁니다. 날짜 만드는 거는 좀 이따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오늘 날짜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에 이 건물 현장 앞에 있는 거죠. 오늘 날짜 딱 빼고 옆에 보면 날씨가 있지 않습니까? 날씨 클릭 그럼 맑음 선택을 하는 거죠. 맑음 이것도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되고 날짜에서 날짜를 클릭하십시오. 날짜를 그러면 아까 우리가 현장을 등록할 때 청수를 넣었지 않습니까? 청수를 그 청수가 나오는 겁니다. 청수가 그러니까 날짜, 청수, 공종 이 무조건 이 프로젝트로 가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청수를 선택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날짜를 하나 만들어서 할 거니까 그때 기초로 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지상 2층 정도 하시죠. 지상 2층. 그럼 지상 2층을 클릭을 하면 이제는 공종이 지상 2층에 간 거죠. 내가 2층 가니까 아 얘들이 지금 골조를 하고 있구나. 철문을 깔고 있네. 그러면 골조공사, 골조공사를 클릭을 해요. 이게 지금 마지막까지 온 겁니다. 요게 앱 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죠. 날짜 치고 청수 치고 공종을 치고 그러면 액티비티 하면 아우디 화면으로 딱 나오는 동그라미 4개 여기서 나오셨잖아요. 딱 보면 가운데 사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진 등록 누르시면 돼요. 입력을 해주시면 촬영 찍을 수 있는 거죠. 끝나는 날짜는 이게 미래 날짜는 설정을 확인.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전 날짜는 풀로 예. 지금 저 찍어 보십시오. 같이 하면서 가야 돼요. 예. 날짜밖에 안 돼요. 사진을 풀로 올 수도 있는 거는 풀로 올수 앨범 제가 요 다음 요거 교육 요거 돌리고 나서는 동영상 촬영하는 거 지금 여기서는 안 보여. 동영상 촬영도 됩니다. 그것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아키엠도 최초지만 이제 건설 현장에 동영상을 실제로 관리하는 그 앱도 최초고 그 장면 보시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아키엠도 달지는 않을 거고 빌드에 달고 이렇게 사진은 만약에 이제 이게 PC라고 생각하시면 사진을 다른 사진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것도 그대로 드래그 드롭으로 던져 넣을 수 있습니다. 30장까지 하나의 공정에 30장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사진을 한 몇 찍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한 장 제가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제가 어제 뭐 현장에 갔다 온 게 있는데
현장이 망해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막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동그라미. 첫 번째 동그라미를 가는 거고요. 사진을 3장 찍으니까 이 위에 3장이 딱 표시되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눌러보십시오. 근데 도면이 지금 넣으신 분은 아까 도면을 들고 올 거고 없으신 분은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세 번째 동그라미 가시면 되고, 저는 아까 도면을 던져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항상 말했듯이 가운데 동그라미 나사 대가리 보이면 그것만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도면을 아까 불러왔던 도면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뭐 이제 2층이 여기 2층이라고 그러고요. 선택을 하는 거죠. 2층만 돼요. 그다음에 또 들어가 줌인 하우스도 할 수 있고, 여기에 요 목적은 도면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 몇십 장을 넣어가지고 디테일 뿌리는 게 아니고 시공 위치를 표시하는 겁니다. 시공 위치. 그래서 하단에 보면 우측 하단에 보면 핀 추가라는 게 있어요. 핀 추가. 핀 추가를 딱 누르시면 가운데 핀이 이렇게 딱 생기는 거예요. 어렵게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골조공사니까 대충 뭐 가운데 놓고 저장. 근데 이거는 요 부분은 도면을 넣기 어려우면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사진 대지만 잘 정리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해놓으면 나중에 좀 약간 있어 보면 참. 이것도 좀 나중에 쉬는 시간 때 지금 우리 샘플을 들고 왔는데 제가 그걸 보여드린다는 게 요거 한 타임 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찍었고 시공 위치를 표시했고, 시공 위치는 이제 선택 사항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진은 뭐 거의 필수니까 하는 거고, 세 번째 동그라미가 치시면 이거는 일지입니다. 일지. 세 번째 동그라미는 일지를 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골조공사가 와 있기 때문에 그 부집이냐 철근이냐 철골이냐 선택을 하는 거죠. 보통 뭐 감리는 철근 건축이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게 지금 철근 콘크리트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를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개의 칼이 나오는 겁니다. 4개의 칼. 맨 위에가 감리 차관사항, 그 다음에 감리 내용, 특기사항,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이렇게 4개의 칼이 나오는데,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감리 차관사항이 뭐냐? 감리 차관사항은 내가 감리를 볼 항목을 이야기합니다. 항목. 아이템. 철근, 배근, 간격. 철근, 내진, 철근, 암카, 여부, 이런 그걸 적는 거죠. 그러니까 감리 내용은 뭐냐? 금방 말씀드린 감리 항목에 대한 감리의 의견을 넣습니다. 의견을 해보겠습니다. 감리 참한사항에서 나사 대가리를 딱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마법사가 딱 뜹니다. 마법사인데 감리 참한사항은 위쪽입니다. 위쪽에 철근 가공 적정 여부, 철근 배근 위치가 이럴 쭉 이리 드래그 손으로 이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는 빨간색으로 딱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급하면 빨간 것만이라도 챙기자는 거죠. 철근 배근 위치, 간격 및 철근 조립 적정 여부, 여기까지가 감리 차관 사항인 거죠. 그 다음에 철근 피복 두께도 내가 보겠다. 이게 스페이스하고 동동하고 이거 보고 피복 제대로 되는 보겠다. 철근 피복 두께 표준 깔고리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내진 상세 적정 여부, 이렇게 하면 밑에 이렇게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글이 탁탁탁 복사해서 되는 걸 그냥 컨트롤-C 컨트롤-V 개념인 거죠. 여기까지 한두 개 치셨으면 하단에 입력을 딱 클릭하시면, 입력이 안 보이면 까만 창에 손을 잡고 밑에 올리면 밑에 보입니다. 이 저랑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그러면 감리 차관 사항이 딱 써지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감리 내용은 뭡니까? 눌러보십시오. 감리 내용. 감리 내용 이번엔 하단입니다. 하단에 요걸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방금 본 철근 피복 두께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검측 또는 확인을 쓰셔도 되고, 확인 결과 양호함, 원하는 대로 검측 결과 양호함 또는 보안 수정 지시 상황에 따라 쓰시는 거죠. 이거는 간단하게 딱 끝나는 거죠. 입력. 그러면 위에 철근 위치, 간격, 철근 조립 이런 부분에서 검측 결과 양호함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나사 대가리, 특기사항. 특기사항은 요 우측 하단에 지금 감리 내용에서 좀 더 내려가면 안전모 착용, 안전장비 시설 보안 지시. 오늘 동작구 현장에서 감리자가 계속 흥망의 시설에 대한
보안 지시를 감리 일제도 쓰고 자기가 계속 그런 지시 공문도 보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감리자로서 그 책임을 획기죠. 전혀 그런 내용들이 안 나타났다. 그럼 당신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사건이 상주감리자니까. 그래서 저는 근장을 감리일지에 특기사항에는 무조건 안전모 착용 지시, 안전장비 시설 보안 지시를 클릭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현장에 갈 때도 실제로는 지나가는 이야기라도 하시자는 거죠. 안전모 써라, 안전장비 시설 이거 보완해라 말하고 감리일지에도 계속 적었다라고 하면 나중에 무슨 사고라도 난다면 경찰에 가든 뭘 가든 내 비상주의 어떤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감리자로서 갈 때마다 이런 걸 다 지시를 내리고 감리일지 이렇게 매일매일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 정상 참여가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나름대로는 열심히 자기 역할을 했네 라고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내가 말로는 했는데 못 적었을 뿐인데 이렇게 하면 그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런 게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로 그 현장의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건데 별도 키인의 입력에 넣으시면 되는 거고 요거 3가지 정도는 이렇게 클릭하고 한번 다시 말씀해 주세요. 4번은 실제로 아주 구체적인 그 사항들은 현장별마다 생기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적어 넣잖아요. 지적 사항이나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지적 쓸 때가 어떻게 쓰여요? 예, 클릭을 해보십시오. 클릭. 요 위에 적당한 말이 없으면 그냥 요걸 치시고 넣어서 글을 쓰면 되는 겁니다. 예. 지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별도 입력할 수도 있고, 이걸 나중에 PC에서 다시 그대로 들어가 또 수정할 수도 있고, PC에서 쓰셔도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요거 지시, 이렇게. 보안, 보안,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작. 그리고 쓰시면 하단에 저장을 딱 누르는 거죠. 그럼 감리일지가 요 아이템에 대해서는 끝이 난 거죠. 뭐가 되겠습니까? 어차피 한 번 더 돌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동그라미입니다. 4번째 동그라미가 체크리스트. 감리일지를 쓰고 이제 4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체크리스트 막 그림도 길이 나지 않습니까? 역시 가운데 체크리스트에 나사 대가리가 보이고 밑에 설명 2개 보이는데 나사 대가리 그냥 치는 거죠. 체크리스트. 그러면 철근, 백은 체크리스트를 딱 띄워주는 겁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내용은 또 약간 중요하다 싶은 거는 저희들이 파란색으로 글자를 해놨습니다. 최소 이거는 챙기자는 거죠. 그러면 클릭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단에 보면 임시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서명을 받을 사항이 아니면 임시 저장을 눌러서 저장을 하면 지금 이 상태를 그대로 저장을 해주고 서명을 받아야 되시면 서명을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체크한 걸 딱 보여주고 하단에 서명창이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대리인 서명, 현장 대리인 서명을 누르면 현장 대리인 서명을 시켰으면 현장 대리인 서명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현장 서명, 임명, 총괄감리자 서명, 자기 서명하는 거죠. 직원이 갔다, 직원은 밑에 감리 보조자에게 이제 서명하면 되는 거죠. 공정별 감리자 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되면 그 다음에 완료. 지금 이게 처음 들으셔가지고 약간 복잡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완료를 누르면 이 목록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사진을 3장을 찍고 위치 표시를 하나 있고 일지를 하나 쓰고 체크리스트 하나 있고 통계를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서명을 요 까만 거는 공정별 감리자고 하얀 거는 시공자입니다. 시공자도 했고 감리자도 했고 서명인 거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요 작업이 끝났네 딱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위에 날짜를 치시면 날짜 목록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방금 작업을 다 하셨으면 그럼 이제 9월 7일 아까 우리 맨 처음 장면으로 가는 겁니다. 날짜를 치면 날짜라고 하고 첨을 치면 첨수로 가는 겁니다. 아까 지금 약간 그 예리하신 분은 보셨을 건데 아까는 어떤 게 지금은 여기에 PDF 모양 아이콘이 딱 생겨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십시오. 방금 작업한 내용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내가 어떤 정보를 하나를 입력하면 그게 끝까지 가가지고 서식도 되고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공사 일보가 딱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사 감리일지
철근, 배근 위치, 강경미 조리 이게 여기 딱 들어가고 옆에 검체 결과 양호함이 딱 되는 거죠. 체크리스트. 서명도 다 들어가고 이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방금 우리 만든 사진 대지. 아까 위치 표시에서 공종이 나오고 하단에 지금 우리 모습이 바로 그대로 나오는 게 이걸 사진을 찍고 현장에서 다시 내 사무실 비서 사진을 불러와가지고 사진 대지 만들면 그 시간이 될 건데 처음에 찍었던 사진을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 번의 정보를 입력하면 그게 끝까지 가면 된다는 거죠. 감리 사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지금 저희들이 불러온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이 감리 일자고를 예를 들어 직원이 나가서 이제 뭐 소장님 내가 보고를 하면 내가 소장님이 자기 앱으로 들어가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바로 야 그거 좀 감리 일자고 보내봐봐 하면 요 위쪽에 요 공유 버튼 있잖아요. 딱 눌러가지고 카카오톡으로 저는 저한테 보내보겠습니다. 바로 보내는 거죠. 그럼 소장이 맞는 거죠. 또는 건축주한테 보낼 수 있는 거죠. 건축주님 내일 조사하고 오늘까지 내 보고할게. 딱 건축주가 어우 땡큐 수고하셨습니다. 딱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있어 보이겠습니까? 물론 안 보내도 돼요. 이런 거죠. 이거를 제가 이제 PC에서 들어가서 보여주고 그리고 약간 쉬겠습니다. PC로 가보겠습니다. PC로. 이제 전화기를 잘 껐습니다. 전화기를 껐고 PC로 가보겠습니다. PC로 가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크롬을 깔고 아케이엄 카페로 가는 겁니다. 아케이엄 카페로 갔고 아케이엄 카페에서 가운데 동그라미 4개 밑에 보면 PC에서 접속하기를 딱 눌러서 그러면 아케이엄 들어가는 창이 나오고 아케이엄 창에서 네이버 로그인을 딱 누르는 거죠. 들어가는 겁니다. 요즘 하도 해킹이 많아가지고 해킹이 아니고 막 저는 이제 모든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다 전화기로 로그인하고 들어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대한건축사회가 만든 게 PC하고 전화기 연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대로 딱 됐는데 지금 여기 봐도 여기 사진 3개 위치 표시 하나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치고 들어가면 지금 방금 우리 작업했던 게 딱 나오는 거죠. 여기에 지상 2층 철근 작업했다는 것도 옆에 딱 조그맣게 보여줍니다. 내가 나중에 목록만 봐도 뭘 했는지를 딱 아는 거죠. 쭉 우측으로 가면 아까 PDF가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PDF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PC에서. 이번에는 모양이 아주 크게 거의 원본 크기 그대로 딱 보여줍니다. 그럼 내가 작업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보면 이거는 공유는 안 돼요. PC에서는. 근데 대신에 여기 보면 우측 위에 보면 한글 저장입니다. 한글 저장. 눌러보겠습니다. 한글로 바로 저장을 해주는 거죠. 지금 오늘 작업한 내용들을 현장에서 그리 깔짝 몇 번 하고 뭐 깔짝이라는 표현이 약간 이상한데 현장에서 입력 작업을 하고 하면 나중에 PC에서 작업을 이 작업을 언제나 해야 되잖아요. 손으로 할 거냐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한 번 정보를 입력하면 그 정보가 끝까지 오느냐 이 차이인 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래 한글로 딱 만들어주잖아요. PDF도 만들어주고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운받아서 하시면 되고 내가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가지고 수정을 하면 돼요. 아, 이 사진은 마음에 안 드니까 지우겠다. 그럼 사진을 선택하고 지우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사진을 넣어야 되겠다. 제가 아까 던져 넣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현장소장 이 사진 좀 멋지게 좀 보내봐봐. 아니면 내가 없을 때 찍은 그 검증하는 사진이 있잖아. 그거 좀 보내봐봐. 이러면 찍어 넣으면 됩니다. 1년에 25만원. 현장 무제한 10개고 20개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매일 해도 되고 그저 아니면 그저.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러면 방금 일이 여러 개 던져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진대지가 이렇게 지금 이제 여기 들어가 보이잖아요. 바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수정 편집 마음대로 쓰면 그걸 또 바꿔야 되겠다. 나는 글 쓴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 감리일지 앞으로 쓰지 않습니까? 뭐 양호 함이 난 표현이 안 맞고 양호 하나 뭐 보안지시를 이렇게 마음대로 PC에서는 고치기 쉽잖아요. 보안지시 뭐 이렇게 쓰고 딱 수준도 다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제주도에 계시고 뭐 이런 분들은 또 이걸 이제 사용하는 습관이 되니까 현장에서 사진만 따라 찍고 여기서 다 만들 거예요. 감리일지를 한글로 만드나 이걸로 만들어 버리면 다 내버리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기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어느 게 편하냐 이거는. 첨수로 누르면 첨으로 가는 거고요. 날짜로 누르면 날짜로 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4시 지금 3시 50분이거든요. 한 5분 정도 쉬시고 그 다음에 날짜를 만들어서 또 지난 날짜쯤 하는 거는 약간 방식 날짜 만들고 해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한때는 딱 돌아갑니다. 내용이 그리 복잡하진 않은데 하시고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하겠습니다. 5분 쉬겠습니다. 그리고 3시 5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거 이제 설명드릴게요. 아캠은 이런 거죠. 내가 키라 아이디를 쓰는데 직원한테 키라 아이디를 주면 약간 거시기 하잖아요. 비밀번호까지 줘야 되니까. 직원은 자기 네이버 아이디로 접속을 하는데 그 네이버로 들어오면 인증을 받게 돼 있어요. 인증을. 번호를 인증하는데 핸드폰 번호를 넣을 때 소장님 핸드폰 번호를 넣으면 묶어주는 겁니다. 대표 아이디로 설정을 해가지고 직원은 자기 네이버 아이디로 들어올 수 있으면 또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써도 되는데 그냥 직원 아이디 자기 아이디로 쓰는데 묶을 수가 있다니까요. 예. 그러면 니는 네 네이버로 쓰고 니는 네 네이버로 쓰는데 3명이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같은 데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대표 아이디 설정 기능이 있어가지고 3명까지가 쓸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동시에 접속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들어오면 한 사람이 끊어지는 겁니다. 예. 자재 그 설계 대장하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그런데 만들어서 PC 그냥 PDF를 붙여 넣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막간을 이용해 가지고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동영상 한번 보십시오. 사진은 뭐 기본적인 거니까 예를 들어서 타일 공족에 이제 동영상인 거죠. 동영상 이거 보면 아까는 없었던 동영상 이거는 지금 다른 아이들 저희들 테스트합니다. 이게 진짜 대한민국 최초. 아니, 아킴 자체도 최초지만 시공사 쪽 영상을 현장에 영상을 찍는 거죠. 찍으면 이 양이 많은 거죠. 시간이.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이 동기화 와이파이에 들어가서 동기화되는 거고 왜냐면 이걸 매일 보려고 자기 영상을 담당을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말 그대로 저는 무제한이니까 상관없어요. 지금 개요랑 동영상 찍은 거잖아요.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다시 나가셔서 올라간 거죠. 이거 진짜 대한민국 아니 아킴 자체도 제주지만 시공사도 설정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럼 되죠. 다시 클릭하셔서 저기 스캔 이렇게 지금 영상을 현장에 영상을 찍는 거죠. 즉 이게 동영상을 현장에서 다 찍을 수 있잖아. 그 관리하는 게 얼마나 전부 전화기 다 전화가 나중에 감당이 안 되잖아요. 착착착착
현장에 배청해야 되는 동영상 다 저장되고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이거는 시공사용으로 이거 보시면 저기 아키에 빌드라고 모르잖아요. 아키에 빌드도 이거 진짜 아키에 빌드가 나올 겁니다. 아니 아키에 자체도 제출지만 디자인 하시면 시공작으로 아키에 빌드 쓰라고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다 자기들이 사진 대지 정리하고 영상을 다 정리하고 현장에 이상을 찍는 거죠. 앞에다가 보고 그다음 앞에다 아키에서 아예 볼 수가 안 볼때니까. 그렇게 하려고. 이게 용량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비용이 문제죠, 비용이. 그래서 감리자는 비용을 안 내고 시공자가 자기 돈을 하고 감리자한테 제공하는 식으로 이렇게 제일 하려고. 그 시공자가 쓰는 게 아키텍 빌더로. 네. 우리 그냥 아키엠이고. 그래서 감리 저희들이 이제 구상하는 게 시공자 아키엠 빌드를 쓰면 감리자도 여기서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연결을 하면 이해되시면 됩니다. 그건 약간 복잡은 한데 그냥은 안 되는데 시공자가 사용을 하면 시공자용으로 아키엠을 감리자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려는 겁니다. 서초도 웬만하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강남 송파 지금 쫙 해가지고 파괴적인 가격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죠? 서초도 한 20명 이상 쓰고 있어요. 엊그제 퇴근했어요. 아니 저는 이거를 안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근데 계속 몇 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한 번에 가지고는 안 되겠어. 그 현장에 이제 쓰기 시작하면 사진만 해도 이걸 나중에 사무실 들어서 정리하는 것도 그런 건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 두 개 다 동작구네 지금 보니까. 좀 신기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준공하는데 개봉동 하나 지금 준공했는데 개봉동 현장 가면 보십시오. 23번 나가는 거죠. 2018년 5월 15일부터 해가지고 2018년 8월 17일까지 각 요 날짜 밑에 보시면 주요 세부 공정들 다 나와. 이거는 두 동짜리면 두 동짜리 쭉 나오지 않습니까? 약간 7월 27일 날 외벽 석공사 때 뭐 했지 싶으면 들어가서 이리 볼 수도 있는데 날짜를 클릭해서 날짜를 클릭해서 이렇게 뭐 비동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 아까 보여드렸듯이 7월 27일에 옆에 PDF를 딱 누르면 보고서를 그대로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양이 많으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7월 27일 날 석공사 비동 외벽을 했고 체크리스트는 여기 있고 사진 내질이 있고 바로 터뜨리는 거죠. 바로 보내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현장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아주 체계적으로 상대방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우리 녹음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수정 편집이 자유롭다니까 내를 도와줘. 내 노트니까 내가 수정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저희들이 수정 편집이 안 되는 거는 요청 사항들이 서명하는 게 귀찮으니까 서명도 복사해서 좀 나중에 그냥 누르면 자동으로 전체 다 해당되니까 배달하는데 그것만 안 올리니까 시공자도 마찬가지고 날짜도 바꿀 수 있고 다 되는데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럼 나중에 시공자가 무슨 문제 생기면 만약에 시공자 걸 복사해서 붙이잖아요. 나는 그거 모른다 해버리면 감리자가 다 똑박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공자도 서명이 붙어있으면 서명을 한 거 아니냐, 네가 네 요구를 확인한 거 아니냐, 이리 하려고 저희들이 그것만 그것도 귀찮은 건 아닌데 매일매일 좀 챙기면 근데 나중에 양이 모이면 좀 귀찮겠죠, 서명하기. 그래서 현장 대리인이 웬만하면 있을 때 검색하러 나갈 때 대기하라 그러고 검색하면서 같이 사인도 딱딱 해버리면 내용은 좀 수정하더라도 사진이라는 건 봐도 어차피 그날 찍은 거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수정된다. 서명을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사실. 자, 그러면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날짜 만드는 거예요. 날짜 만드는 거.
이제 다시 홈 화면에 온 겁니다. 홈 화면에서 이 프로젝트 대한건축사회관 예, 자, 좀. 10월 7일 여기 현장 추가하실 때는 이제 밑에 현장 누가 현장 추가 등록하시면 돼요. 이게 약간 작년 건축사분도 계신데 경기도에 있잖아요. 70대 중반도 한 서너 명 쓰십니다. 아주 이거 없으면 못 한다는데 아무것도 못 한다 하시는 분도 있다니까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캐드도 뭐 캐드도 잘 그리지 못하지만 캐드 파일 프로그램만 쓰면 여러 번 보는 건 되잖아요. 그 정도만 하면 다 되는 거. 캐드 메뉴를 생각해서 몇 수십 개가 달려있어도 다 찾아가지고 보고 출력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 저기 지금 대학 건설 회관 있잖아요. 예, 저기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때는 그 프로젝트를 누르고 회관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그럼 현장 등록은 이제 새로 현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만 쓰는 거예요? 예? 그때만 쓰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면 여기서 프로젝트가 지금 저건 하나만 지금 표기되어 있는데 또 두 개 등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나? 여러 개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렇게 나와요? 예. 근데 나는 지금 두 개가 이렇게 리스트로 나와요. 그렇죠. 두 개잖아요. 예. 저런 식으로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게 뭐냐면 지금 요 옆에 사진을 안 찍어서 그래요. 이게 지금 제가 그거 한번 설명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찍은 거는 공종 안에서 사진이고 근데 요 지금 현장면 여러 개 있는데 보면 여기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서명만. 이거는 뭐냐면 정경사진, 정경사진. 그럼 뭐 아이디 공유. 바깥쪽에서 밖에서 현장 밖에서 나대지었을 때부터 해서 자기 쭉 자기가 그러니까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멀리서 다 찍고 들어가는 거죠. 그분한테 그 그걸로 아이디. 신경사는 이렇게 안 나오고 저거 저렇게 나오는데. 예. 밖에서 그거 눌러보십시오. 지금 어디? 네. 그 썸네일 누르고 제가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 설명드리려고. 정경사진을 찍고 있죠. 이게 공종사진이 아니고 정경사진입니다. 자,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우측에 이 버튼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동일하게 촬영 앨범 폴더 탐색이 돼요.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촬영. 이거는 이제 이쪽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나가면 요렇게 현장 옆에 나와요. 현장 옆에. 이건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고. 내가 현장을 아예 나대지에서부터 쫙 현장에 건물 올라가는 걸 관리하고 싶다면 요쪽에서 원래 그걸 또 찍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찍을 때가 나중에 공정사진은 내부적인 거 찍으니까 이 현장이 어디 건지 잘 모르니까 요렇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것도 나중에 정리할 게 있잖아요. 현장을. 여기도 사진을 나중에 등록할 수 있거든요. 앨범에서 불러와가지고 이것도 공정사진을 내가 등록하겠다 하는데 이건 공정사진입니다. 지금 이게 뭐 다 내부 사진이라 이상한데 요 사진은 9월 7일 두 개 다 9월 7일 수가 없지 않을 겁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받았는데 이거 10일 전이다 그러면 날짜를 고치면 돼요. 이거는 9월 1일 사진이다. 바꿔주면 돼요. 9월 1일 탁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케임 하시다 보면 날짜가 있으면 캘린더가 있으면 날짜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날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노트니까 내가 노트. 자 이제 다시 들어가요. 요거는 정경사진이고 그럼 최근 찍은 게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럼 대한건축사회관을 클릭을 하는 거예요. 클릭을. 그럼 아까 9월 7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좀 아케임 좋은데 나는 8월 1일부터 필요한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날짜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보면 동그라미 3개 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공간정보 설계도면 이게 아까 우리가 현장 등록할 때 공간정보 집어넣고 도면 집어넣고 하단에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환경 설정 딱 누르시면 환경 설정을 딱 누르면 근데 여러 가지 옵션도 하는 거는 나중에 메뉴를 보시고 맨 밑에 하단 가운데를 보면 캘린더가 있습니다. 캘린더. 약간 숨겨놨어요. 뭐 날짜 꽂히는 게 자랑은 아니니까. 그럼 날짜 관리 탭이 딱 뜹니다. 여기서
추가할 때는 오른쪽 하단에 추가 누르면 됩니다. 추가. 그러면 나는 8월 1일이 할 때가 캘린더에서 8월 1일을 선택을 다 하는 거죠. 그럼 확인. 그럼 8월 1일이 딱 생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그대로 똑같이 날씨 놓고 이제 입력된 내용이 없으니까 PDF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날짜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8월 15일도 있어야 되겠다. 그럼 다시 여기서 위에 동그라미 3개 누르시고 환경 설정 하단에 캘린더 8월 1일, 9월 7일 우리가 8월 15일까 하나 더 만들기로 했잖아요. 하단에 추가 8월 딱 가는 거죠. 8월 15일 수요일 추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8월 1일 날 걸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8월 1일을 클릭을 하고 날짜. 그럼 똑같이 이제 날짜 스택하면 청수가 나와요. 청수. 8월 1일이 기초나 기초를 하는 거죠. 기초공사에서 기초공사나 골조공사 2개밖에 없잖아요. 뭐 기초건설공사를 하는 걸 해야 되겠다. 이때는 근데 사진이 지금 찍을 수는 없는 거야. 과거니까 사진을 가져오는 거죠. 사진 등록하면 불러오는 거죠. 앨범에서 가져오든지 또는 PC에서 하시면 드래그 앤 드롭으로 던져주는 거죠. 폴더 탐색기. 여기 폴더 탐색기로 찾아올 수 있게 해놨습니다. 지금 해도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봅니다. 골조에서. 이제 골조가 아니고 기초미가수공사, 기초공사. 아니 이제 과거니까 과거 날짜니까 제가 뭐 세 개를 일단 등록. 그리고 사진보드 설명돼요. 사진보드. 사진을 클릭을 하는 거죠. 그냥 사진에 좀 더 정보를 더 넣어야 되겠다. 사진을 클릭을 하고 하면 보드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변합니다. 하단 좌측에 보면 보드판 같은 게 보입니다. 그건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가스리더 토공사다가 토공사에서 벤치마크 바닥 높이 확인을 하고 있는 보드를 내가 만들어야 될 걸 클릭을 하시고 입력. 딱 보드를 만들어줘요. 대한건축사회관에 8월 1일 기초토공사의 벤치마크 바닥 높이 확인. 제가 말씀드릴 때 한 번의 정보 입력으로 모든 게 끝까지 가자는 거죠. 그리고 되는 겁니다. 근데 보드뿐만이 아니고 내가 좀 더 고도의 기술을 넣어야 되겠다. 하단 우측에 보면 페인트 롤러 보이잖아요. 롤러를 딱 클릭하시는 거죠. 페인트 뭔가 칠을 할 수 있는 마크업을 할 수 있는. 여기까지 안 하셔도 돼. 근데 좀 또 나는 세련된 현장 관리 아니면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표시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단에 보면 손가락도 있고 네모도 있고 동그라미 있습니다. 동그라미 돼요. 동그라미 클릭하시고 찍으면 그 부분이 되고 이리 드래그 하면 돼요. 찍어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점빼기가 보이면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사이즈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위치를 확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점빼기 바깥쪽을 탁 한번 눌러주시면 탁 위치가 표시가 됩니다. 다시 눌러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 해야 되겠다. 해주나? 화살표 클릭하시고 누르는 쪽이 대가리고 누르는 쪽이 대가리가 되고 이렇게 글도 쓸 수 있습니다. 글도. 그리고 저장하는 거는 좌측 상단에 보면 클라우드입니다. 구름 속으로 클라우드로 저장하는 거죠. 모르시면 저장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드도 만들고 이렇게 사진이 되는 거죠. 수정하는 것도 됩니다. 원본으로 다시 돌리는 것도 들어갔을 때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역시 그럼 두 번째 동그라미는 위치 표시하는 거. 소방도 이런 거 다 하시면 이게 스프링클로 딱 제대로 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이제 도면 선택. 항상 낙상 대가리를 치면 됩니다. 낙상 대가리. 하여튼 요 도면 파일명이 찾기 힘든데 요게 기초도면을 보고 핀 추가, 우측 하단 핀 추가, 예를 움직이고 저장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감리 일지
순서는 동일한 거죠. 아까 말씀 감리 차가상 내가 감리할 항목에 가는 눌러보는 거죠. 벤치마크 내가 받은 거 확인하는데 금방 포도도 만들었으니까 또 내려가고 흑막이 나오잖아요. 흑막이가 있다. 흑막이 변해가지고 흑막이 확인 발생시 대책 무짤 건데 그러니까 이걸 내가 물어봐야 지금도 사고도 있었으니까 현장에서 흑막이 대책 이러면 무짤이야 이야기를 쓰려면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케이 임명 감리네요. 확인 특기사항 우측 하단 더 내려가는 거죠. 안전모 착용 지시, 안전장비 시설 보안, 흑막이 끓이니까 흑막이 좀 더 써야 되겠다. 그럼 더 추가해가지고 흑막이 강조 이제 써놨는 거죠. 임명 저장 그럼 일제가 딱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야기 좀 하는 거죠. 이런 아이템들을 또 올리고 좀 말도 양방이 진짜 우리 대책을 작성해가지고 사고 없이 합시다 이야기해놓고 네 번째 또 뭐냐면 체크리스트입니다. 항상 나사 대가리 보니 나사 대가리 치면 되고 체크리스트 치면 이제 체크리스트가 뜨는 겁니다. 기초에 대한 체크리스트 뭐죠? 특파에 관련 도서 확인, 흑마의 공고 확인, 서명. 그럼 이제 맡기고 현장 서명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현장 대리인 서명, 딱 누르면 서명 확인, 현장. 정말 걸렸습니다. 완료. 그럼 안 될 거예요. 똑같이 보러 계속 날짜 선택하고 청수 선택하고 공정 선택하고 동그라미 4개 나오면 사진 찍고 위치 표시하고 위치 표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감리일지 쓰고 제로 뜨고 그럼 여기서 말은 안 되지만 감리일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더 다른 공정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다른 공정 이거는 우리가 하나만 했잖아요. 말은 안 되죠. 근데 이 다른 공정을 생각하시고 석공사를 한번 클릭해가지고 석공사 사진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탐심기에서 석공사다. 석공사 가져오는 거죠. 빨리 하겠습니다. 위치 표시. 평면을 한번 선택하면 그 층에는 그 평면이 다 와 있습니다. 위치 표시. 핀 추가. 석공사는 외부다. 외부 쪽으로 옮기가 외부 제작. 되는 거죠. 세 번째 또 뭐냐면 역시 감리 차관상 딱 치는 거죠. 감리 차관상 위쪽이 위쪽. 이제 보는 거죠. 습식이냐 건식이냐. 건식이다. 앵커 기능을 박살내는 거, 단열재도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이거를 현장에서 보면 다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지만 이런 내용들을 한번 딱 보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안 하고 이 차이가 난다니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용어를 구사하는 게 또 옆에 건축조라도 있고 그러면 이게 틀리잖아요. 좀. 인면. 그 다음 감리 내용. 클릭. 지금 내가 공부가 검토하니까 이거는 양호하다. 특기사항은 아까 안전에 관한 걸 한 번만 쓰면 되는 겁니다. 두 번 나오니까 제작. 석공사 체크리스트. 석공사는 이제 KS 자재를 쓰느냐 거의 중국사는 KS가 되는지 그걸 모르겠지만 최종 마감 상태 유관하게 서명. 서명은 항상 개별적으로 해요. 현장 대리. 총괄감이자. 그럼 이게 지금 하나의 날짜에 2개의 공종을 대한 체크리스트를 쓴 거거든요. 날짜는 요 위에 상단에 보면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날짜를 클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월 1일 아까 우리가 입력을 하고 나면 옆에 이제 PDF 모양 아이콘이 딱 생기는 겁니다. 눌러보겠습니다. 2개의 공종을 넣지 않습니까? 기초 공종을 넣고 석공사 공종을 넣고 클릭. 그럼 감리일지 1이 되는 겁니다. 기초공사, 석공사 모여가지고 감리일지를 한 장을 써주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리일지니까.
내가 10개 공정 쓰면 10개대로 쫙 해가지고 2장, 3장 쫙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저희들이 지금 좀 업데이트하고 있는 거는 이건 아주 전형적인 공사 감리일지고 위에 날짜, 서명, 기초가 되게 이게 부위별로도 사실은 나중에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기초 부위에 그러면 매달 며칠날 특파하겠고 매달 며칠날 고르점 치고 매달 며칠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스마트 리포트로 부위별로도 일부러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옵션으로 나는 진짜 나중에 공사 관리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의 2층을 잡고 2층에 어떤 공사들이 있었는지를 쫙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능하잖아요. 한 번 입력된 정보가 끝까지 돌아다니면 되는 거거든요. 따로 만들 필요가 없이. 체크리스트는 2개가 되겠죠. 감리 사진도 역시 2벌이 나올 겁니다. 석공사까지 그죠. 이렇게. 지금 방금 한 걸 다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까지 지금 날짜를 만들고 공정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요까지 다 이해가 되시죠? 예. 방금 입력하는 부분은 이렇게 변해주는 겁니다. 큰 그건 없고 이제 입력한 내용들을 방금 입력하면 약간 변해주고 이게 나중에 나와서 봤을 때 보면 이게 들어가면 지금 이렇잖아요. 이게 지금 아직 안 잠겼는데 날짜가 하루 지나면 내가 오늘 입력한 정보가 하루가 지나면 잠굽니다. 잠궈. 저희들이 수정을 함부로 못하게끔. 근데 잠근다는 게 못 여는 게 밑에 하단에 보면 열쇠고리가 있어가지고 열쇠만 치면 다시 풀리는데 이게 왜냐하면 3명이 동시에 쓸 수 있고 여러 개니까 나중에 무슨 이걸 내가 아는 그 외에는 연행을 하면 안 되니까 한번 의사표시로 잠그는 걸 해제하도록 만들어놨거든요. 그리고 들어가면 청수가 여러 층인데 내가 뭔 작업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보면 이제 요 잠겨 있잖아요. 이제 지금 요게 자물쇠가 있지 않습니까? 자물쇠를 풀면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청수가 다시 보이고 내가 입력한 부분이 회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작업을 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찾아 나가고 하는 용도로 해놓은 겁니다. 이거 되실까요? 예. 지금 뭐 15일에 뭐 작성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예. 사진까지 다 체크리스트까지 다 작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날짜만 변경은 안 돼요. 되죠. 그럼 이게 다 된다니까. 정말 좋아요. 어디 지역이 어디십니까? 어디 지역? 송파. 뭐야 되지? 내가 새벽까지 작업을 했어요. 8월 7월 1일이 돼야 돼. 이럴 수 있잖아요. 우측 상단 동그라미 3개. 환경 설정. 아까 하단에 가면 캘린더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날짜 3개가 나오잖아요. 8월 1일 되기 7월 1일이 되고 내용은 그대로 가는데 7월 1일이 되면 좋잖아요. 클릭. 선택을 하시고 하단에 가운데 보면 수정이네. 수정. 이제 이거 움직이는 겁니다. 7월 1일 16일이에요. 2일로 하시죠. 2일. 확인. 약간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럼 7월 1일 바뀐 거죠. 이제 다시 PDF를 보겠습니다. (7월 2일) 딱 바뀌는 거예요. 그대로 7월 1일 딱 바뀌는 거죠. 다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수정 편집이 자유롭답니다. 다만 서명은 직접 해야 돼요. 서명만. 그러면 나중에 날짜 바뀌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노트를 적어도 날짜 바뀌면 수정하지 않으면 똑같은데 서명은 지가 한 거니까 서로 한 거니까 나중에 이거 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데 안 그러면 아싸리 서명을 안 하고 마음대로 바꿔놓고 출력해가지고 사인해야 되는 거죠. 출력하시가지고. 그런 어떠신 분들은 이거를 매일매일 작성을 해가지고 매일매일 아량으로 다운을 받아 놓는 거죠. 나중에 아키임 쓴다 소리 자기는 하기 싫고 그러면 작업은 끝나 있으니까 아키임과 그 위에다가 한글로 사인하는 거죠. 한글 위에다가 출력해가지고 그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뭐 편리한 대로 하시는 거죠. 그럼 이게 날짜 안에 공종별 체크리스트, 감리일지, 사진대지 만드는 거는 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날짜도 만들고 날짜도 옮길 수 있고 통째로 지울 수도 있습니다. 지우면 복구가 안 됩니다.
그 변경은 가능한데 지우면 이제 다시 작업해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